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수행 모임을 운영하자라고 그동안 이제 의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 모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해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몇몇 우리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이제 드린 거는 일단 그간 의논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대기업 근무해 본 사람 있어요? 꼭 뭐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 직장 생활 해본 사람. 제가 이제 옛날에 대기업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실무자로서 어떤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제 그거를 책임자, 경영자, 우리 임원분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면 그것이 실무자의 관점에서 의논한 것이 이제 보고되어 가지고 경영권에 있는 분들, 임원들이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실무적 입장들을 묶어 가지고 포괄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기업 운영이겠죠. 제가 이제 엊그저께 우리 이런 이제 의논을 같이 하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좀 고민이 되었던 것이, 내가 함께 해서 의논을 하는데 왜 의논을 마치고 혼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요런 부분은 조금 좀 보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의논을 할 때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거를 의논된 내용을 또 뒤에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볼 때는 우리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에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건 경영자적인 관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함께 의논한 일을 또 좀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행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은 이제 지금 드린 자료가 며칠 전에 우리 시간 되는 몇 분, 그래서 박희애 법부님하고 김성미 법부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의논을 한 내용이 이제 정리된 건데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여기서 나중에 성미 법부님,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요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아마도 이런 점일 것 같아. 우리가 수행 모임을 운영하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수행 모임이 우리가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해야 하는 전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센터, 명상처 이래 되면 그게 이제 전체 일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근본경전연구회로서 우리가 내거는 기치가 있죠.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런 불사를 진행하는 곳이 우리다라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면 수행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요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거 하고, 또 이런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의 정체성, 포괄된 역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더 좀 의논돼야 될, 다시 좀 의논돼야 하는 부분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 나눠드린 데에서 제일 앞에서부터 한번 좀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가 일요 수행 모임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랬는데, 이제 일요 수행 모임을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할 건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겠다. 그냥 일요 수행 모임입니다 라고 세상에 알리고 일요 수행 모임에 오세요 이렇게 초청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해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할까 하는 점도 이제 고민을 하기로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일요 수행 모임은 윗바사나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의논을 하면서 지금 전통적인 수행이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수행 이렇게 말하는 게 경이 말하는 그 사마타 윗바사나를 그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보다는 사념처 수행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포괄하는 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우리 정체성에 맞는 이름이 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 정체성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정확한 의미를 담보하자라고 하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쓰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 이제 이거를 일단 윗바사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좀 돌이켜 보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윗바사나 수행이 너무 그 전통적 윗바사나 수행의 의미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사념처 수행이라고 표현을 바꾸는 것이 우리 정체성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회비를 공란으로 놨어요. 요게 이제 회비를 받아야 합니다. 회비가 책정돼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하여간 그런 의견을 냈어요.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회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냥 공부를 제공하고 공부가 필요한 분이 참석을 하면 자율적인 보시를 통해서 법당이 운영되었다라는 그 점을 더 강조를 했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수행 모임이 우리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모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가 어쨌든 부처님에게로 불교를 되돌리는 이 불사를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경전의 진정성을 찾아내는 거기에 이제 현재까지 우리의 초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일을 당연히 경을 공부하면 그 경이 수행으로 실현돼야 하는 이런 연속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행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그 수행 모임이 회비를 받기 시작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볼 때 타당할까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법우님들 모두의 의견을 좀 들어야겠다. 물론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한면으로는 근본경전연구회 전체가 회비 없이 자율적 참여로 운영이 되니까 당연히 회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전체로는 그래야 하지만 그 가운데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좀 차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모임이 운영된다면 이 모임에 대해서는 뭐 차별적으로 회비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약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그래서 이걸 의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러분들 좀. 여기 다음 편이 이어지는 시간이 공지사항과 대담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요 그래. 모임이랑 회비는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네, 고려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일정이 있어요. 그 일정.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하고 시간표 참조했는데 조금 이따 보고, 명절 연휴가 있는 일요일은 쉽니다. 해피법당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기타 해서 수행 오시는 모든 분은 스님 면담을 통해 허락받아야 합니다. 모임 중에는 무건입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잡당 금지. 소리나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진한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좌선 자리에서 물, 음료, 기타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합니다. 법당 내에서는 다른 수행법을 권하거나 기타 영업 활동을 금합니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간 우리가 의논하기를 이미 자기대로의 그 수행 기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현재 특히 미얀마를 중심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수행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 모임을 진행한다 하면 수행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미 자기대로의 수행의 테크닉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그분들대로의 수행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자리에서 새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요번에 특강도 했습니다만은 경전대로 수행하기라고 해서 오직 경전에 근거한 수행을 개발하고 그 수행으로 공부를 이끈다라고 하는 이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당, 이 수행 모임에서는 자기의 수행을 개별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허용되지만, 그와 별개로 이제 함께하는 다른 수행자들에게 경전대로 수행하기가 아닌 다른 수행 방법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의미였고요. 일정이 끝날 때 개인의 물품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회원 가입서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우리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요 수행 모임 시간표가 이래 있어요. 첫 번째 일요일과 그 외 일요일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잡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 6시간을 시작할 때 오신 분들은 끝날 때까지 다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모임은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수행자들의 형편, 뭐 수행자는 초보 수행자가 너무 오랜 수행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면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보광보부님처럼 뭐 멀리서 오신 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수행의 턴은 2시부터 8시까지 열려 있고요. 그 가운데에 수행자들께서는 뭐 시작할 때 1시간을 하고 가든 2시간을 하고 가든 뭐 다 함께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롭다. 이제 이런 기준 위에서 이제 첫 번째 일요일은 늘 우리가 이렇게 정기법회가 진행이 되니까
정기법회가 있는 날은 2시부터 4시까지 정기법회, 그리고 4시부터 1시간 좌선하고 5시부터 30분 동안 질의응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행선, 1시간 자선, 그리고 7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마무리를 하고 헤어지는 이런 일정이고요. 그 외에 일요일은 정기법회가 없으니까 그냥 2시부터 1시간 동안 좌선하고 30분간 질의응답하면 그 다음 4시간 동안 행선 좌선을 1시간씩 진행을 하고 7시 30분이 되면 이제 30분간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것으로, 요렇게 이제 지난번 우리가 수행 모임 시간표를 작성을 했는데, 자,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정체성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뭐 사실 준비한 거라면 이제 지난 수목 이틀 통해 가지고 경전대로 수행하기에 대한 그 특강 2번 한 거밖에 이제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경에 중심을 둔 그 진정 찾기의 과정에서 이제 그 경에 근거한 수행을 병행하자라고 하는 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는 데에 너무 갑작스럽고 또 표현하자면 무성의하게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그 유예하는 기간을 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3개월 동안에 90분 동안을 우리 수행경전 하면 여러분 아시죠?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증명경, 요 3개의 수행경전이 있는데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12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그 3개월 동안에는 그 수행경전 특강을 90분 동안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경전대로 수행하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준비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장에 있는 요 시간표는 조금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요일은 정기법회를 뭐 제가 이제 특강을 하는데 뭐 정기법회 시간에 또 설법을 더 해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법회를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하고, 그리고 나면 시간표가 왜 3시에서 30분이 건너뛰어졌지? 하여간 30분 동안 90분 동안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증명경, 수행경전 특강을 하고, 그리고 5시부터는 이제 이어지는 30분 질의응답의 행선자선으로 마무리하고, 그 외 일요일도 시작할 때 90분간 수행경전 특강을 하고 그 다음부터 행선자선의 수행을 하고 8시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3개월 가는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일단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고부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근데 이제 또 그게 있잖아. 앞에 정한 시간대로 해서 질의응답을 5시부터 30분 돼 있는데 그 시간에 의논하자 하면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4시 정기법회 마치고 돌아가셔야 할 분도 있단 말이죠.
시간을 조금 조정하지요. 정기법회 마치면 아니면 이제부터 이제 내 설법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잖아. 이 대화하는 시간에서 이 주제를 좀 토론해도 되겠죠? 네. 그래, 그리하면 되겠다. 미루지 않고. 그래, 그러면 제 설법을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공지사항과 대담 시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죠. 예. 자, 이렇게 제 설법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수행 모임의 이름부터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요? 좀 근사한 이름 없을까요? 스님 후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 아닙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연꽃수행 모임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쨌든 좋은 이름 한번 네. 저는 이제 여기가 일단 해피 법당으로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원래 스님 그 불명은 해피가 아니고 뭐 분양. 네, 이미 이제 다들 우리조차도 스님 불명을 잘 모를 정도인데, 그래서 해피가 들어가는 무슨 스님 이러면은 좀 어차피 여기서도 공간적으로 오래 했고 유튜브에서도 해피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서 좀 해피수행 모임. 그거는 아니고 그 뒤에 다른 단어가 좀 들어가면 그래도 해피를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냥 해피스윙 모임 해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하는 건 해피니까. 아까 스님 4년차 새롭다. 4년차 단어를 이제 넣으시니까 4년차 해피스윙. 아니 그냥 저는 해피스윙. 너무 좀 해피스윙에 좀 가벼운 느낌. 일단 국가의 원전에 나오는 이 수행의 단어가 아까 스님 윗바사나는 안 한다 하셨잖아요. 아니 뭐 안 한다가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우리를 지칭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에 타당할까? 그보다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써주면 더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수행이라 하면 사념처 수행이니까 그 단어를 좀 넣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조금 길게 하면 해피법당 4년차 수행 모임 이렇게 하면 되면 어때요? 해피 사념처. 해피법당 법당 꼭 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 어쩌면 지난 옛날부터 이런 지적은 있었어. 왜 법당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래서 아니 부처님 법이 있는 곳이니 세상 사람들이 법당이란 말을 달리, 그러니까 법당 이러면 뭐도 무속하는 거 같은 이런 표현을 그런 이미지가 있죠. 세상 사람이 잘못 써서 그렇지 법당이라는 게 그럼 부처님 법이 있는 곳이니 당연히 법당이지. 근데 제가 그거는 굉장히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옛날부터 이제 그런 표현, 우리가 선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이 초기 불교적인 더 좀 어울리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찌 보면, 나는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중간에 수행을 하자 했지만, 거의 구체적으로 수행에 접근이 잘 안 됐잖아. 근데, 그리고 계속 이제 경공부가 중심이었으니까, 법당이라는 말에 대해서 달리 생각이 없었는데, 어찌 보면 요번에 우리가 수행 모임을 개설하자라고 하면, 이게 단지 법을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그야말로 선원으로의 이제 탈바꿈을 하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해피라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해피 법당을 이제 해피 선원 이렇게 좀
바꾸는 때가 되지 바꿀 때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떨지 모르겠어. 네, 왜냐하면 선언하면 꼭 이렇게 수행처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기는 해요. 법당하면 구속적인 느낌이 더 강하고. 보통은 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센터. 절에서는 수업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센터에. 그러면 해피 선언 수행 모임. 선언 수행은 같이 들어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러면 뭐 지금 얘기로 보면 그 수행이란 말을 따로 안 넣자면 뭐 해피 선언 사념처 모임 이런 식으로 해도 모임. 그러니까 모임이란 말이 오히려 불필요할까? 지금하고 모임 비슷한 아 예. 산염축보다는 좀 더 포괄적 8정도로 이으면 아 그 8점 8정도에 4년조도 들어가고 그렇죠. 경영부터 다 들어가니까 그것도 좋고. 사정치를 잘 모르는 초기 문자들 같은 8정도는 다 아니까. 그것도 좀. 일단은 뭐 그 포괄성의 측면에서 어긋남이 없지. 예예. 그것도 좋네. 8정도 수행, 해피 8정도 수행. 8정도 비슷한 8정도를 먼저. 네. 아, 8정도 해피 수행.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란 말은 네, 8정도가 네, 포함한다 네, 이거지. 네. 그러니까 8정도 해피 선언. 8정도 해피 선언.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우리 정체성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의논하는 거는 그 정체성 안에서 수행을 한다라는 이 수행 모임, 수행이라는 이 역할을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니까. 밑에다가 또 뭐 이렇게 수행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아, 그러니까 8정도 해피 선언하고 수행 모임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수행 그 날짜랑 이런 게 어차피 적어지니까 위에는 좀 짧게 하고 조금 그러면 8정도 해피 선언에서 알아두어야 할죠. 그러니까 뭐더 이건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체성 그 목적을 그 사념처나 밑바사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8정도로 하자라는 거는 공감이 된 것 같고. 햇빛선은 밑에다가 8정도 수행 햇빛선은 밑에다가 그럼 그럼 8정도 과거를 쳐도 돼. 그러면 8정도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뭐 말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언과 겹친다 하지만 앞에 선언을 쓰면 그런데 8정도 수행 괄호 해피 선언 어차피 장소 그래. 이렇게 다 그래. 들어가니까 그 모임 이름을 8정도 해피 수행 모임이라고 하면 될까요? 해피라는 단어는 굳이 안 넣어도 그 될까요? 안에다가 안 넣어도 될 것 같네요. 그 밑에 가로 안에다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럼 8정도 수행 모임 괄호 네. 해피 선언 이런 식으로 뭐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8정도 수행 모임. 그게 좋은 것 같네. 블랙카드에 그거 잘 걸리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 그래. 네네. 좋은 것 그리고 같네. 해피는 가로로 넣으면 되니까 네. 저기서는. 뭐 그건 뭐 사실 우리 이름이니까. 그럼 이제 수행이라는 그 수행 모임의 요 그러니까 우리 선언의 정체성 안에서 수행 모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는 8정도 수행 모임 이렇게 하자라는 걸로. 승민 씨는 어때? 아, 네, 괜찮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왜 말이 없으셔? 괜찮습니다. 대부분님이 원래 그 아이디어가 많은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이제 나오겠지. 뒤에 있어 이제. 그럼 일단 저기 이렇게 모임 이름은 8정도 수행 모임으로 모임이라는 단어는 넣지 말고 그냥 안 살짝 넣어도? 수행. 수행해서 그래서는 다 모임인 줄 알지 뭐. 8정도 수행. 짧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임의 이름이 8정도 수행이니까 네. 근데 8정도 수행에서 알아둬야 하죠 하면 또 좀 어색하거든요. 아니 제목은 8정도 수행해놓고. 아, 지금 이제 박보부님은 그러니까 요 문건에서 이제 말을 하려니까 그런 건데 우선 이제 그 문건 이전에 그 우리 그
모임을 대표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제 팔정도 수행, 팔정도 수행 이렇게 하자면 맞는 건가? 이게 맞죠. 팔정도 수행하고 이제 줄여서 모임이라 하면 되잖아요. 이름은 팔정도 수행을 쓰고 이제 이 모임이라는 글자가 빠져버리면 글자를 붙이는 팔정도 수행이에요. 어색해요. 어감이 좀 어색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모임 대신에 회를 쓰자라고 하면 뭐 그런 비슷한 그러면 이제 어울리는 수행, 그러니까 모임으로 쓰면 수행 모임이 맞는데 그러니까 팔정도 무슨 회라고 할 때는 수행 대신에 다른 말을 써도 되네. 어감이. 네, 무슨 그러니까 팔정도 뭐 근데 수행이니까 어차피 아니 예를 들어서요. 수행이란 말을 좀 표현을 바꾸면 정진 이런 말을 수도 있잖아. 팔정도 수행 모임 이게 맞느냐? 팔정도 정진회 이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임이란 말이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지금 김보부님 말씀은 모임이라는 표현보다 회라고 표현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다면 모임회는 아니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수행회는 어색하니까 뭐 팔정도 정진회 이런 식 그런 거 아닌가? 팔정도도 부담이 가고 내가 정신까지 그냥 편하게 수행 모임으로 해요. 팔정도 수행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래도 돼. 아니 모임이라 나는 팔정도 수행하면 당연히 모이는 거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 모임의 이름이니까 팔정도 수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그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테두리를 지시하는 거. 모임에서 네, 이 모임에서 그 팔정도 수행이라는 그 수행을 하는 모임에서 여기도 뭐 이런 모임은 윗바사나 수행을 목적으로 이랬으면 그냥 팔정도 수행. 그러니까 네, 1번 이름을 지금 바꿀 거거든요. 팔정도 수행 모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팔정도 수행은 4년초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치?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요 말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의논된 대로 이름을 바꾸자면 이료 수행 모임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팔정도 수행 모임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1. 팔정도 수행 모임은 네. 팔정도를 목적으로 한다. 4년초 수행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야 되는 건가? 네. 팔정과는 4년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고 정견하고 정견을 다 들어가 있거든. 수행.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거야. 포괄적으로 팔정도를 말했는데 이거를 우리 이름에 쓰기 위해서 포괄적인 팔정도를 찾는 거냐? 그러면 팔정도 중에 우리가 여기가 수행 모임이니까 수행의 입장에서는 4년처요. 이렇게 말을 하면 팔정도 수행 모임은 4년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요게 되고 그 목적 자체를 포괄적으로 말하자 이러면 팔정도 수행 모임은 팔정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하네. 4년처 사마이 바사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뭐 이거는 약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 정체성으로 내놓는 게 뭐냐 하면 4년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 요거잖아. 근데 그거를 윗바사나로 해도 맞는데 문제는 이제 세간에서 쓰는 윗바사나가 이 체계에 어긋난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아까 지적을 한 거고 4년처로서 포괄해서 말하자라고 말을 한 거고 지금 법원님 말씀은 아예 그 체계 하나를 그대로 보여주자. 4년초 사마타 윗바사나 이러면 세간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행을 하는 분들도 불편할 게 없고 그것도 좋네. 4년초 대시 사마타 대시 윗바사나.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네. 예, 1번 팔정도 아니 다른 분들 의견. 굳이 모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으면 팔정도 수행회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팔정도 수행회는
4년차 위파사나, 3화타 위파사나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보다는 오히려 모임이란 말이 여기서는 어울린다고 아니면 정진회로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감상 이제 수행회는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지. 적어가지고 한번 또 읽어보고 네.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무난할 것 같고요. 활동도 모임은 하나겠죠. 한 가지 의견.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정하면 이게 변할 수 없는 거다라고는 보지 말고 최소한 이제 아까도 내가 한 3개월 정도 우리 물론 이제 다 공개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어떤 좀 유예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을 좀 이렇게 함께 병행하자 이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름도 우선은 이렇게 팔정도 수행 모임 이래 해도 이게 완전히 고정된 거다라고 보지 말고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서로 더 수행을 직접 해나가는 가운데 더 좀 의논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괜찮은 이름이 생각날 수도 있을 그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오늘 박희애 법부님 들어올 때 누군지 몰라봤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회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회비를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율보험 보시는 근본경증 연구회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고정적으로 자기 이제 뭐 성의껏 이렇게 회비처럼 알아서 이렇게 고시로 하는 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들쑥날쑥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해보면 그리고 그걸 회비를 이렇게 체크해가 받기가 부담스러우면 이름을 적어서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보시함에 그냥 매달 회비 이렇게 보시함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뭐 넣는 사람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뭐 기본 회비가 있지만 좀 많이 내고 싶은 사람 많이 내고 이렇게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보시함에 매달 회비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공지하면 서로 돈 받기도 뭐 체크하고 뭐 돈 받고 이런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안 내도 되고 막 그죠? 그래, 일단은 정해는 놓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거기서 네. 뭐 그냥 다 좋아요. 네. 뭐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짚어가고 싶은 거는 이중과세는 되지 않게. 이중과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선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주로 수행을 함께 하게 될 거잖아. 회비를 정하면 우리한테 정하는 회비가 우선 되는 거야. 그럴 때에 내고 싶은 사람, 우리 같은 경우는 내고 싶은 사람은 좀 소액을 정해서 성의껏 그렇게 내면 되고 저기 모시함에 넣으면 누가 안 냈네 체크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뭐 그거 계좌이체도 스님이 이달을 왜 안 냈을까 이게 체크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 예, 하여간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법부님들이 이미 지금 이 공부를 위해서, 이 불사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계신단 말이야, 대부분. 그런데, 그 위에서 수행 모임을 하면서 수행 모임에 대한 새로운 보시가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는 만큼만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는 새로 오신 분하고 분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자기 성의껏 뭐 그냥 또 형편이 어려우면 안 내셔도 되고 저같이 형편 어려우니까 저는 안 낼 수도 있으니까 좋지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아무도 부담 없이 예, 그럼 예. 보시함에다가 다 넣으세요 이렇게 지금 5천 원 회비는 뭐 얼마 어디 냅니까 이름 적어서 보시함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우리도 그럼 이제 봉투만 만들어서. 봉투 만들어야 네, 되겠다. 네. 아니 그냥 우리 절에처럼 그냥 네. 그냥 나뭐 네. 은행 봉투 아 여기도 빈봉투 많아요. 그래 네. 그래 쓰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러면은 내면 되고 안 너무 내면 좋은 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제 일단 오시는 분들한테는 회비가 얼마입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네. 뭐 거기서 더
덜 넣든 안 안 내든 내든 더 많이 네. 넣으시든 네. 막 편하게 하시는 걸로 하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오실 때 어떤 금액 정도로 안내를 하면 좋을까요? 저기 성미고부님은 5만 원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수익 모임에서는 그 정도 그냥 하는데 그게 어쨌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든 기능이 있고 두 번째 수익 모임은 아주 오랜 시간을 여기 머물기 때문에 많은 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자체 충당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우리도 돈을 받는 이상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부담 없는 선에서 좀 우리도 뭐 조금 약간 서울에도 아마 회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여기서는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해결을 안 받으시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왜요?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해결을 안 받고 보통 절에 다니는 사람은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지는 않아요. 하여튼 마음은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고 보시하면 그렇게 너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회비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방금 또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중과세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좀 이렇게 홍보 기간이라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절에서 필요한 거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당분간은 회비 없이 가는 게 아니,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정해진 회비 없이 가자 이 말씀이지. 네. 그래 하면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아까 선미고모님 5만 원 이야기했는데 한 이게 아무것도 뭐 커피도 안 먹고 일체 여기서는 5불씩을 형식으로 취하면서 한 최소한 한 3만 원 정도 하면 그냥 매 한 달에 한 번 보시하면 넣는 거니까 우리 뭐 절에 가면 갈 때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또 뭘 스님이 뭐 식사를 해갖고 뭐를 뭐 빵을 사오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안 드시니까 그냥 다 이게 뭐 그래서 그래도 그 경비가 나중에 보면 절에다 살림에 쓰이니까 뭐 해서 뭐 그냥 자율고시처럼 정해놓고 안 내면 뭐 안 내는 거고, 내는 사람은 또 우리가 보시금을 정하지 말고 자율 고시금이 없어요. 아니 정하지 말고 자율 아, 그러면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많이 해봐서 그럴까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내는 사람은 자율고시하면 스스로 내는데 그 기준도 안 정해놓으면 정말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그 나중에 뭔가 고시함 뒤지고 아니, 보면 어찌 보면 본인은 뭐가 박 고문님 말씀도 타당한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매주 모인다라는 거 사실 자주 모이는 거잖아. 그럼 모일 때마다 무언가 절에 가는데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담되지 않는 보통 거는 가이드라인 정도. 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체크하는 게 아니니까 네. 어차피 뭐 정해놓고 가이드라인 정도로 그냥 뭐 그런 정도는 또 괜찮을 것 같네. 월 3만 원 정도로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안 내는 그래서 내는 뭐 거 아니고. 와보고 한두 번 와보고 뭐 안 온 사람 안 냈다고 뭐 체크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아까 저도 그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요 모임 하나라면 어쩌면 거의 강제성을 가지고 회비를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고 또 회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자율적으로 보시해주는 그 힘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확장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여기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어야 이 모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러긴 해도 사람들이 수행 모임은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수행 모임은
뭐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꾸준히 한 다음에 꾸준히 와야 되지. 중간에 누군가가 왔다가 가버리고 이러면 분위기가 음. 또안 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네. 이제 나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는 건 아닌데 돈을 안 내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거네. 그래 그런 면도 있다 그지? 오고 싶을 아예 안 오고 싶을 그 전체를 다 그냥 자유고시 이래 하면 그 요만큼의 어떤 구속감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달 그, 보면서 예. 손으로 못 오고 이걸 뭐 어떻게 보시험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기준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좀 오히려 우리는 뭐 부담스럽다. 계좌 이체하니까 막 그걸 월 보시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게 그냥 성의껏 그냥 막 성의껏 이렇게 하기 좀 그렇고 한 3만 원 정도 하면 그래 저기 5만 원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좀 부담될 수가 있고 3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그 가이드라인 최소한 내가 보통 말하는 소속감 이런 그 정도가 좋을 것 같네. 괜찮을까요? 월 3만 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는 너무 이렇게 그 하시는 데 있다가 네, 너무 낮췄어. 사람들이 사실은 후원, 제가 다른 데 후원하는 데를 가봤는데,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래. 얼마를 내야 후원액은 얼마야 내야 되지? 뭐 이런 거, 언제부터 내야 되지? 막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해결을 딱 정해져 버리면, 일단 해결해보고, 네. 그 다음에 타임을 좋으면 더 낼 수도 있고, 뭐 안 낼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딱 정해져 버리면 마음이 없어 편한 거래. 어쨌든 그 정도면 내가 내고 다녀도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월 그런 면이 일단은 하는 그 거. 소속감이 생기면 네, 이제 네,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보시는 더 하든지 덜 하든지 안 하든지 뭐 해도 일단은 할 때 할 수 있어 할 때 그 부담감은 없지. 네, 알겠습니다. 회비란에 그냥 월 3만 원 자율고시야 갈래가 고시함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뭐 4만 대 주는 것도 아니고 후원받아가 체크하고 했어요. 그것도 인상사 체크를 좀 제 같으면 막안 주면 가정방송 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간표 의논하자고 하셨잖아요. 다른 건 다 된 건가요? 요거 예 그런데 다른 건 다 된 거네 그런데. 일정은 오늘 일단 스님 시간표에 의하면 오늘은 3시 반부터 수행경전 특강이 들어가요. 아니 오늘 특강은 아니고 오늘은 제가 특강 준비 안 했습니다. 12월 뒤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부터 합시다. 네, 오늘은 준비 안 했고, 네. 이렇게 이런 일이, 저는 약간 그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우리 지난 10년 넘는 세월의 그 누적에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지만, 성례법부님이 때맞춰 또 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10년 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두 발로 가야 되는 곳을 한 발로만 버텨오다가 이제 수행이라는 이 또 하나의 발을 띄는 일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자라고 해서 바로 그냥 일에 시작하는 것이 한면으로는 좀 무서워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준비라는 측면 뭐 이래서 사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난번에 그 경전대로 수행하기 특강을 2번을 한 거고 대학적인 이제 그 과정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우리의 그 커다란 변화의 과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의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성의라는 게 생각해 보니 이걸 우리가 알잖아. 그 세계의 수행경전이 있는 거. 이 수행경전을 우리 김정혜 부부님 그 대념적용 특강 들으러 오셨다가 지금 몇 년을 계시지만 그때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대념적용 입출측량경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한 3개월 정도를 그런 어떤 유예성 준비를 가지는 기간, 또 우리 마음의 그런 좀 성의,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한 3개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아까 내가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괜찮다 그렇게 해보자 하면 다음 들어가는 주부터 거는 시간 쓰면 1시간 30분 너무 길어요. 1시간 좀 짧게. 그거는 의논해 봅시다. 네네. 아니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3개월이라 해야 이제 12번의 강의인데 12번 강의가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신념경 3개를 내가 같이 봐야 되잖아. 내가 볼 때 대념 적용이 얼마가 걸릴까 뭐 잘 해봐야겠지만 신념 적용은 대념 적용 다 한 뒤에 뭐 좀 이어지는 거니까 한 주 만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면 이제 입출 신념경은 뭐 좀 서둘러 하면 이미 사실은 대념 적용에서 다 봤기 때문에 입출 신념경도 한 2주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런 정도 생각을 하고 3개월의 과정이면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90분의 수업으로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 물론 이거를 놔도 그 과정을 3개월을 더 늘릴 생각은 없어. 어차피 우리가 뭐 하자라고 한 상태에서 최소한 우리의 성의를 갖는 거지 더 늘릴 생각은 없는데 나는 90분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부님이 60분으로 줄이시오 라고 요구를 하면 그래 뭐 이런 뭐 압축을 해봐야겠지.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어쨌든 앞에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수행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님이 강의를 하고 우리가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하면 이렇게 수행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 1시간 반 수행 특강객도 어떤 상태인지 다들 아시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곤란해요. 그럼 수행을 먼저 하고 아니에요. 하면 이렇게 합시다. 3개월 동안 스님이 유예기간을 두고 하신다니까 나는 3가지 경험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만 자선합시다 그러면. 시간을 자선? 네. 강의는 1시간 반 하고 1시간만 자선하고. 타당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했었어. 바로 우리 처음에 의논했던 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8시까지 6시간을 하지 말고 이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90분 특강하고 나면 1시간 좌선으로 그 일정을 마치자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일단 하면 6시간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성리부분이 그 얘기했지? 그 시작하는 사람이 6시간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 한동안 좀 준비가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여태까지는 그래서 그때 뭐 1시간 하면 바로 또 좀 대화하고 보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고립이었거든. 근데 이제 나는 지금 여기서 6시간이란 이거를 시작을 하고 그 중에 3개월 동안 좀 준비 기간을 갖자 이래야 하는 건데 지금 성미보부님 말씀이 공감이 가요. 그럼 그 3개월은 아예 준비 기간으로 해서 90분 강의 후에 1시간 자선하는 걸로 3개월은 지내고 그리고 나면 이제 강의 마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나도 사실 이게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진 않아. 근데 형편상 안 그러면 그렇다고 특강을 따로 모일 시간은 없잖아.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내 생각에는 지금 승리부부님 의견이 제일 좀 합당해 보이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배분이 그러면은 수행 특강 1시간 반 하고 자선 1시간 하고 질의응대를 조금 하죠. 네, 한동안 30분만 하고 헤어지는 거죠. 그렇지. 처음이니까 이제 네. 경에 대한 질문도 하고 자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응대 한 20분은 제너무 길어지면은 네, 힘들어요. 질의응대 한 20분은 돼요. 일단 뭐 시간 30분 잡아놔도 그 전에 빨리 끝나면 좀 빨리 마칠 수 있는 거고 중간 30분은 필요.
중간에 좀 툭강하고 10분 쉬는 시간씩 바로 안 씁니다. 그래서 하고 잔잔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시작을 해야지. 해 끓이고 시작 못하지. 손님은 안 해 끓이는데 저는 제가 해 끓입니다 맨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아니, 근데 식사하고. 사실은 나도 보기는 어떤지 몰라도 나도 90분 가까이 가면 틱틱거려. 10분 빨리 마치주면 그럼 차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자수하고 이러면 되겠다. 그래, 그럼 이제 어쨌든 그 결론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 내년 2월까지, 2월까지의 기간은 말씀하신 그 스케줄로 가고, 그리고 그럼 이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 모임이 제대로 갖추어가지고 출발하고, 그러면 그런 결론이 좋겠다. 예. 일단 시간표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고 스님께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당장 자선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처음이라서 조명이라든가 이렇게 앉는 자리라든가 뭐 그런 또는 처음에 이제 앉았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정도는 그래서 안내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해야죠. 당연히 그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 이제 하면은 4시 정도부터는 1시간 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럽시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를 한번 옮겨볼까요? 가서 조명 이런 것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조명은 뭐 조명 때문에 하고 못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그 네, 체크를 다 해주셔야 좀 가스하는 게 나중에 그래, 일단 옮깁시다. 그거까지는 계단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